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유부남 원기둥입니다. 자, 오늘 지수의 모습을 보면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그 장 중에 계속해서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갭상승으로 뜹니다. 떴다가 오전에 10시부터 해서 쭉 밀리면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장중에는 거의 0.8%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마감은 0.15%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모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 여전히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지수가 강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 20주 이동평균선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 그랬죠. 네, 지금 보면은 하락 추세 중에서 이 세 번을 지금 얻어맞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모습은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에 0.7%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밀리면서 0.61%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코스닥도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20주 이동평균선 여기 있죠.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고 있어요. 이렇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자, 지수의 모습만 놓고 보면 여전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이게 긴축이죠. 이거를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이게 진행되면 계속 될수록 지수의 상황은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하락 또는 박스권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 증시를 보시면요. 지금 다우존스가 1.6% 급락하고 있고 S&P 500은 2%대 급락. 나스닥도 지금 2.5%.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보시면 독일이 한 2.3%,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50, 그다음 유럽들도 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가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당분간 높은 금리를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고강도 긴축인 거죠. 긴축.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가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물가 안정이 최급선무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것보다 물가 안정이 지금 연준에서 취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정책인 겁니다.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물가가 지금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죠. 40년. 그래서 지금 미국의 패드는 인플레이션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구를 강력히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경제에 타격이 있겠지만 금리 인상은 계속 인상할 것이다. 요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전에 바짝 상승했다가 밀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 지금 유럽 등 그 글로벌 증시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내려올 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지수가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모습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태조 이방원이라는
주식시장의 그 신조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이 관련주들을 지금 쓸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달에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2조 9천억 샀는데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종목에 2조를 담았어요. 2조. 거의 대부분을 태조 이방원을 샀다고 보시면 되죠. 태조 이방원은 뭐예요? 태양광, 조선, 2차 전지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원전입니다. 원전. 이 5가지 업종에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지수는 별로 못 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주목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자,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유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 및 상승률을 보시면 지금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은 지금 891억을 사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조선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쪽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러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LIG 넥스원, 현대로템,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상승률도 높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냐? 정책 수혜주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2차 전지라든가 태양광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산업의 이 지금 재정 지출, IRA 재정 지출이 지금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든가 태양광 등의 이런 청정 에너지, 그다음 풍력도 있겠죠.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지금 수혜가 계속해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장기전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는 아무래도 전쟁 관련 수혜주죠. 조선주는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에서 유럽에 가는 그런 가스를 계속 줄이고 있죠. 가스 문을 잠가버리고, 그로 인해서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이 액화 천연가스 LNG선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를 유럽으로 옮겨야 됩니다.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LNG선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 때문에 LNG선의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이런 그 에너지 관련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이라든가 카타르 등으로부터 LNG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LNG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배를 통해 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겠죠. 육지로 지금 운송이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LNG가 지금 급증을 하는 거고 조선주들이 지금 부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LNG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조선기술이 좀 따라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LNG선 세계 최고의 기술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럽의 국가들, 그 다음에 LNG선을 운반하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 이 조선 업체들한테 많이 발주를 줄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만드는 분량도 많고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LNG선 수요가 지금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집트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알려졌죠. 이게 3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대규모 수주권들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원전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 저는 이 중에서도 2차 전지 쪽은 그닥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성장성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많이 올랐다는 게 흠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조선, 그다음에 원전, 방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랫동안 조정한 다음에 이제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빼고 해조, 그다음에 방원 이런 쪽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는 아까 전 별로 관계 없어요. 먼저 OCI입니다. OCI가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관련주죠. OCI가 현재는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움직임을 볼게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OCI가 2011년도에 이때 고점을 찍습니다. 65만 7천 원. 그리고 나서 지금 11년이 지났죠. 11년. 11년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기간 조정도 했고 가격 조정도 했습니다. 많이 빠졌을 때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95%. 거의 폭락 수준이었죠. 고점 대비해서.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2020년 초반에 대량 거래가 터지죠. 월봉상. 그리고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보면 바닥을 잡고 이 지수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책 수혜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이런 수혜주로 인해서 지금 이 태양광 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OCI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거의 뭐 태양광의 대장주라고 하죠. 이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수는 별로 못 가는데 이 종목은 지금 신고가 내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률만 얼마나 올랐냐면 7월 18일부터 올랐으니까 지금 상승률만 지금 66%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만 지금 66%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거래가 터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수혜를 받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로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주도주들, 정책 수혜주들은 지금 앞으로도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관련주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거는 완전 초급등을 했죠. 올해 5월 13일 날 거의 2만원대에서 지금 6만원대까지 이 구간에 지금 3배 급등해요. 3배. 미친듯이 올랐죠. 이게가 지금 태양광 관련 중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보시면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주를 보겠습니다.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과거에 두산중공업이죠.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작년 6월 달에 고점 3만원을 찍고 오랫동안 조정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조정을 합니다. 계속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면 추세가 지금 이런 때까지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고 지금 제가 이기고 있다. 이런 거 보시고 지금 기관들도 좀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도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 이때 고점 14만 6천원을 찍는데 이때가 이제 그 중국의 산업이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급등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07년이니까 지금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을 조정합니다. 13년. 엄청나게 오래 조정하죠. 그리고 가격 조정도 보시면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98%, 거의 상패 직전 정도까지 갈 정도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요. 거래가 막 터지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막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한전 KPS 이것도 원전 관련주예요.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작년 6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비슷하게 작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자 오랫동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 지금 하락 추세를 걸었어요. 1년 넘게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이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나서 오늘은 좀 밀리긴 했지만, 자, 한전 KPS의 월봉을 보시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 고점을 찍습니다. 10만원대 찍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거의 6년간을 하락을 합니다. 고점 대비 거의 80%까지 급락을 하죠. 그러다가 최근의 모습 보세요. 거래가 막 터져요. 바닥권에서. 그리고 주가도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죠. 원전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을 탈출하고 이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뭐 두산그룹의 지주회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원전,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퓨어셀 이제 수소 관련, 그래서 이런 그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다 담고 있는 게 지금 두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산이라는 이 지주회사도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지금 이때까지 2020년 13년간을 조정을 했어요. 이것도 거의 80% 넘게 급락을 했죠. 이 구간. 그러다가 최근에 이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추세를 이때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하고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바닥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좀 조정이 나왔어요. 어제 뭐 장중에 5.7%까지 조정했는데 오늘은 또 보세요. 장중에 또 5.76%. 어제 하락을 다 되돌리면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 사는 거 보세요. 현대일렉트릭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어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관련주이면서요. 그 다음에 또 원전 관련주입니다. 변압기라든가 차단기.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고,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게 상장 이후에 이게 분할 상장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2017년 8월 이후부터 해서 2020년까지니까 거의 3년여 가까이 떨어져요. 고점 대비 거의 90% 급락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90% 급락이에요. 엄청나게 급락이죠. 하지만 2020년부터 이제 수혜가 조금씩 올라가요. 1차 상승하죠.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치고 나가면서 여기 전고점을 넘어서 가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혜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현대미포조선도 어제 좀 흔들렸어요. 조선주들이. 하지만 오늘은 좀 보합세로 맞춰주면서 현대미포조선은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 구간은 보세요. 이 구간에서는 지금 2013년도 고점, 여기에서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좀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좀 2020년 고점,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뚫고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저항선은 이쪽이겠죠. 20만원대. 그래서 제가 이거 뚫고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미포조선도 조선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LNG선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더 놀아온다고 차트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월봉 보시면 2017년 고점 친 이후에 지금 엄청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수혜, 전쟁 수혜를 좀 받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관련주죠. 이것도 보시면 올해 4월 20일 날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가 이제는 오늘 같은 모습들 보세요. 어제의 음봉을 넘어서는 모습들,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이제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자, LIG 넥슨 오늘도 또 신고가를 냈네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 여전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HD현대 이 종목은 그 현대중공업의 지금 지주회사죠. 이 종목도 월봉을 보시면 여기 아직은 하락 추세예요. 아직은 하락 추세인데 현대중공업 그룹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도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닥 찍고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주, 형광밴드, 해광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하락입니다.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강한 주도주를 잡으셔야 되는데 태양광, 그 다음에 조선, 저는 2차전지는 빼고 그 다음에 광산, 그 다음에 원전, 해조, 방원 이런 지금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종목 장세예요. 지수가 막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종목별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수 움직임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시고요. 이런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에 여러분들의 그 자금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수혜주를 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